선거와 정치 분야의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는 이슈앤포커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장은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어렸을 적 좋아하는 만화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지요? 만화는 감성적 기호인 그림과 개념적 기호인 글이 합쳐진 복합적 미디어로서 대중적 흡입력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파급력으로 이제는 문화 현상의 큰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온 만화.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해 왔을까요? 또한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만화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화가 갖춘 스토리의 간결성과 상징적 압축 능력은 실로 대단한데요. 만화는 좋은 가치를 가장 편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경제성까지 갖춘 대중예술입니다. 만화로 보는 역사, 만화로 보는 과학 등 남녀노소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학습 만화가 열풍이던 때도 있었죠. 어렵고 지루한 내용이 이 만화를 만나면 친근하고 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만화를 오락이나 여가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한컷의 만화가 우리 사회를 선도하기도 합니다. 최초의 만화는 기록과 소통이 목적이었고 종교나 시사 문제가 적혀 있는 익명의 전단지 형태였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신문이나 잡지에 시사 만화가 등장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를 풍자했습니다. 오늘날의 만화책은 1900년대 초기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신문 연재 만화를 따로 모아 책으로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2000년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만화 역시 디지털 형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이제 웹툰 황금기를 논할 정도로 많은 양과 높은 수준의 만화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죠. 나아가 모바일 기술 발전과 함께 출퇴근길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웹툰을 즐겨보는 사람들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발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인터넷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여 명이 매달 네이버 웹툰을 방문하고 있고 인기 작가는 팬클럽도 있다고 합니다. 인기 웹툰은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될 정도로 대중문화에서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웹툰, 나아가 만화가 강력한 대중 흡입력을 통해 여론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문화 정치의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화가 대중문화를 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만화가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고 참여적인 선거 문화 발전을 위해 선거 만화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또한 만화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이른바 선거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2004년에 제작된 이구동성은 당시 유명 만화가 16명이 건강한 정치 문화 확산을 기원하는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였고 2000년에 제작된 선거 이야기 2000은 뉴스에도 소개되는 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 황상길 기자가 만났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만화 슬램덩크를 패러디한 만화입니다. 후보자가 탈법을 일삼자 유권자가 슬램덩크로 응징합니다. 영화 포스터를 이용해 풍자와 재치로 공명선거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이 홍보 만화의 지은이는 전업 만화가가 아닌 현직 선관위 직원입니다. 우리 애들이 좀 저랑 같이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영화에 대한 이제 같은 감상평도 하면서 이걸 만화에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이 만화를 그린 것은 선거법과 투표권의 소중함을 쉽게 알리는 데에는 만화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김 과장은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김상이라는 필명으로 정치 풍토를 예리하게 비판해온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김 과장이 스스로의 꿈이라고 말하는 시사 만평가. 자신의 만화에서 강조한 공명선거가 이뤄져 영향력 있는 만평가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김 과장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스 코리아 이재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예쁜 그림 하나 갖고 나오셨어요? 네. 본인 그림 같은데? 아니요. 저랑 똑같죠? 네. 이게 화가가 그리신 게 아니에요. 예. 그래요? 네, 단지 화가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된 분이 그리신 거거든요. 예. 궁금하시죠? 예. 화면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돈이면 모두 다 된다는 부끄러운 생각 이젠 버려야 해. 21세기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힘. 그건 바로 깨끗한 선거야. (2002년도에) 만들어진 SES의 선거 이야기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SES의 새 주인공을 바탕으로 제3회 지방선거 홍보와 선거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선거법 안내는 물론 퀴즈나 다양한 일상에서의 사례를 통해 후보자와 유권자 입장에서 쉽고 재미있게 선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이 만화가 나왔을 때는 저 어린 시절이었고 물론 유권자의 자격은 있었지만 이제 유권자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 만화 보시면 우리 딸이 참 좋은 일도 했구나,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더 느끼는 게 예비 유권자들,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에게 좀 선거라는 이 단어가 무척 생소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본인의 권리나 또 의견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고 만화를 통해서 접근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서 참 부드러운 참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가수 그룹인데 뭔가 선거에 관련된 우리 캐릭터가 만화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되게 신기했었고, 보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약간 미래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뭐 정말 이제 막 성인이 된 유권자들에게 뭔가 친숙하게 선거를 좀 어필할 수 있고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미성년자였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감회가 새롭고, 또 그냥 가수이니까 뭔가 문화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공적인 좋은 일에 함께 참여를 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는 거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선관위는 선거 만화를 책자로 낸 것뿐 아니라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다양한 선거 정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중 웹툰을 빼놓을 수 없겠죠. 유명 웹툰 작가와 함께한 선거 외전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흥행영화 검사외전을 패러디한 제목이었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투표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선거 웹툰의 한 장면인데요. 선거, 시청자 투표 등 모든 투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요 프로그램에서는 1위 가수를 가리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고, 영화 시상식에서는 룰렛으로 우수 연기자를 뽑는 우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선거의 중요성을 재치 있게 다룬 웹툰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자두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법 Q&A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깜찍한 캐릭터 자두를 앞세워 선거를 알기 쉽고 친숙하게 설명한 2~3컷짜리 만화입니다.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직접 그려 작년 조기 대선 당일 서울신문에 실린 투표소 가는 길도 인상적입니다. 이 그림에는 유권자들과 캐릭터들이 밝은 표정으로 투표소로 향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아기를 키우는 엄마, 어르신, 장애우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물론 선관위 캐릭터인 자두와 클레오파트라 복면가왕으로 유명한 선관위 홍보대사 가수 김현우, 추억의 만화 주인공 로버트 태권브이도 등장해 따뜻함과 유쾌함을 모두 갖췄습니다. 또 사무총장이 직접 그려 네이버 웹툰에 연재했던 꼰대별곡도 있는데요. 투표를 한 주인공을 슈퍼맨으로 표현하고
민초가 영웅이 된다라고 투표의 위대한 가치를 담아냄으로써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이기도 한 성건희 사무총장 함께 만나보시죠. 만화만큼 매력적이고 전달력이 큰 매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만화가협회 정회원으로서 30년 가까이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제대로 된 선거 만화는 제가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요. 항상 유권자들에게 선거, 투표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만화, 넉넉하고 따뜻한 만화가로 남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일산 킨텍스에서 스푼 아트쇼가 열렸는데 제가 꼰대 별곡이라는 만화로 전시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독자분들과 교감을 하면서 만화가는 이렇게 직접 많은 분들과 교감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또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구나 라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보다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서 훌륭한 대표자를 뽑고 또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 유권자, 청소년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또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도 훌륭한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선거 만화를 어떻게 시작해서 대중들에게 알렸는지 살펴봤는데요. 선거를 주제로 한 만화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에 일본 대표 만화가 이토 준지의 선거 만화가 실렸고 또 나라현 이코마시에서 지자체 투표를 독려하는 만화와 후쿠시마현에서 만화 포스터를 활용한 선거 홍보도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몇 컷의 만화가 이렇게 알찬 정보 전달은 물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국민 소통의 장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만화의 순기능을 올바른 선거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선관위는 현재 장편 만화 내 사랑 디아나를 제작해 네이버 웹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만화 줄거리에 민주주의, 참여, 공정의 개념을 녹여냈다고 하는데요. 그 제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배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화의 배경을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모델링을 만들어서 만화에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작업은 지금은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잉킹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잉킹이라는 작업은 어떤 스케치한 선에 정확한 선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채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인물 작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상처가 있는 영화감독 남자 주인공과 코피노 여자 주인공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주인공 주변에 사명감을 가지고 옳음을 실행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선관위의 재해공간 직원 곽교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남녀 주인공이 곽교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배우며 성장하고 선거를 통해 사랑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공정함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념임을 코피노인 디아나와 남자 주인공 나봉근 사이에 벌어지는 사랑, 시련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고요. 또 이러한 성장 과정이 민주주의의 성장과 다름이 아님을 비추어 보고자 이 작품을 기획하였습니다. 이전에 제작되어 왔던 선거 만화는 선거라는 주제가 너무 전면에 드러나거나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그 홍보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보통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 디아나는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보다 유권자, 나아가 모든 독자들의 일상에 그 선거에 지향하는 공정, 정의 등 공익적인 가치들이 스며들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생활 속의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시민의식 함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난 2000년도에 선관위에서 시도한 선거 만화가 선거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었듯이 선관위의 이번 웹툰 내 사랑 디아나 역시 유권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선거 만화, 웹툰을 접한 유권자들의 반응도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SES 분들 출연하시는 만화를 되게 잘 봤는데요. 일단 친숙한 그림체로 잘 그려져 있어서 재밌게 봤고, 앞으로도 사실 그 시대 아이콘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만화를 만든다면 앞으로도 청소년들한테도 또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도 선거나 투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저도 젊은 층으로서 이제 선거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 경쟁이 과열됐다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이런 선거 만화가 올바른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제가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기가 아직 어려서 뭐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그러지만 만화 같은 그런 그림을 통해서 그런 선거나 그런 건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아이들은 그런 걸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 줄의 글보다 쉽고 빠를 수 있는 몇 컷의 만화. 이렇게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유권자들이 아름다운 선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매개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만화를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뭐 이구동성 그래가지고 한 10년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런 이제 거의 우리가 매 선거 때마다 이제 만화를 활용해서 독자들하고 만나고, 사실은 독자들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 좋은 어떤 그런 그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나라에서도 다 선거가 있고 다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만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에서 우리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했구나라는 그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그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초등학교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투표를 만나게 돼요. 반장 선거라든가 또 뭐 회장 선거라든가. 그래서 그러한 거를 갖다 만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한테 선거가 뭔지,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여가 가장 큰 그 목표일 거고요. 그다음에 공정하게 우리가 선거 투표를 하는 게 또 그다음일 거고요. 또 그다음에는 그러한 걸 갖다 하고 난 다음에 승복을 하는 게 또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만화가 세대별의 맞춤형으로 우리가 그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에 관한 투표 만화, 또 뭐 중학생, 고등학생, 또 여성을 위한 어떤 그 만화, 또 남성을 위한 만화, 이런 그 다양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맞춤형의 만화를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웹툰, 선관위의 선거 만화, 해외 선거 만화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셨는데요. 만화는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존재할 것이고,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유권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고 아름다운 선거의 길을 넓히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슈앤포커스, 오늘은 선거 만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